클로드 코드, 시오워, 코덱스의 AI 에이전트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스킬을 만드는 것이 2026년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이전트 스킬을 만들면 누구나 프롬프트만으로 어떤 워크플로우든 자동화할 수 있고 심지어 스스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킬은 곧 수익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스킬 엔지니어링을 배워야 하는 이유, 스킬이 실제로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상위 1%보다 더 나은 스킬을 만드는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클로드 코드, 시오워, 오펀AI, 구글 어떤 것을 사용하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두 스킬 기능을 통합했으니까요. 스킬이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킬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정말 강력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보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러분과 비즈니스가 일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유한 방식에 맞는 구체적인 가드레일, 컨텍스트, SOP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전에도 해결하려 했었죠.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컨텍스트 파일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나 커스텀 GPT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문제는 대체로 경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창을 왔다 갔다 해야 하죠. 스스로 개선되지도 않고 많은 컨텍스트를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반대편에는 물론 N8N 같은 자동화 플랫폼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하드코딩하고 시스템을 결정론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결정론적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워크플로우에는 이것들이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 업무는 사실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항상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사람의 개입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바로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스킬은 본질적으로 AI 에이전트에게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스스로 개선될 수 있고 사람의 개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나 커스텀 GPT와 달리 하나의 에이전트가 수천 개의 스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는 프롬프트만으로 스킬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클로드 코드나 코웍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신의 작업과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전체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프로세스와 도메인 전문성을 즉시 전체 팀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물론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온보딩, 일관성, 회사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천 개의 이런 특화된 역량을 하나의 유능한 범용 에이전트에게 줄 수 있다면 AI 에이전트가 서서히 업무를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에이전트들이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스킬 인프라를 구축하면 여러분과 회사가 훨씬 더 생산적이 될 뿐 아니라 수익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레이어와 같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자동화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잘 해야 합니다. 누구나 프롬프트로 스킬을 만들 수 있지만 같은 스킬이라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가 빠르게 만든 인포그래픽 스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입력값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인 인포그래픽 스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훨씬 더 깔끔하고 제 브랜드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이 영상 뒤에서 인포그래픽 스킬의 전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 스킬과 저와 팀이 만들고 있는 모든 스킬에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제 AI 엑셀러레이터를 확인해보세요. 모든 스킬을 다운로드하거나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스킬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스킬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이전트 스킬은 에이전트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스크립트, 리소스의 폴더입니다. 핵심에는 스킬 MD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클로드 프로젝트 또는 커스텀 GPT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 지침 외에도 지식 파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하위 에이전트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도요. 그래서 스킬, MD는 기본적으로 SO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킬 MD는 핵심일 뿐입니다. 스킬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참조 파일이나 우리가 넣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참조 파일을 넣을 수 있을까요? 먼저, 참조 파일 없이도 아주 간단한 스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킬 MD 또는 프로세스 지침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엔스로픽에서 만든 영업 계정 리서치 스킬이 있는데 추가 참조 파일 없이 스킬 MD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 MD에는 보시다시피 실행 흐름이 포함되어 있죠? 1단계 요청 파싱, 2단계 웹 검색, 맞죠? 3단계 정보 보강, 4단계 CRM 확인입니다. 하지만 보통 스킬을 만들 때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조 파일을 추가하고 싶죠. 텍스트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싶은 것들은 출력 예시, 스타일 가이드, ICP 관련 컨텍스트, 배경 정보 등입니다. 예를 들어 제 뉴스레터 작성 스킬에서는 여러 참조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킬의 제 배경, 우리가 하는 일, ICP, 보이스 퍼스널리티에 대한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것은 MCP 지침 파일인데 이 특정 스킬 프로세스에서 에이전트가 특정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특정 작업에서 CRM을 탐색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전트가 이런 MCP 문서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참조 파일은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심지어 바이너리 파일 같은 에셋이나 비텍스트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에 좋은 출력 예시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조 파일에는 소프트웨어에서 앱이 호출을 하거나 함수를 실행하는 파이썬이나 제스 코드 스크립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인포그래픽 스킬에는 나노 바나나, 구글 앱이 호출을 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은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킬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프트웨어이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AI 에이전트에게 수천 개의 스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컨텍스트 과부 없이 모든 문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스킬을 만들거나 업로드할 때 클로드 CO 웍이나 코드의 AI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면 설명과 이름인 메타데이터만 에이전트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제 인포그래픽 스킬에서 이것이 이름이고 이것이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가 특정 스킬을 언제 트리거하거나 사용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이 트리거될 때만 스킬, MDZ 프로세스가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로드되어 이 특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행할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이 참조 파일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때만 참조 파일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로드됩니다. 이런 컨텍스트의 점진적 공개 덕분에 하나의 에이전트에게 수천 개의 잠재적 스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플러그인과 스킬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스킬, 커맨드, 에이전트, 커넥터의 패키지화된 번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플러그인은 여러 스킬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킬 위에 복잡성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커맨드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커맨드는 워크플로우 트리거 역할을 해서 여러 스킬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더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전문화된 에이전트 팀과 사전 설정된 커넥터 세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통해 이런 번들 패키지를 회사 부서 간에 쉽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팀은 영업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은 각 부서에 필요한 커넥터와 스킬이 포함된 마케팅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플러그인도 버전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어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에서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플러그인은 물론 소프트웨어나 사스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사스 기업들도 자체적인 기능을 갖춘 플러그인을 출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플러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최근에 관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러그인 안에서도 스킬이 정말 핵심입니다. 플러그인이 있더라도 플러그인 없이도 스킬을 직접 만들고 트리거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 그리고 어떤 틈새 워크플로우에도요. 그리고 스킬과 플러그인의 세 가지 계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이나 오픈AI가 만든 일반 플러그인과 스킬이 있고 스킬즈 MP, 스밋이 같은 스킬 마켓플레이스도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킬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사스 기업들도 자체 플러그인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산업과 비즈니스에 적합하려면 범용 스킬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직접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부 범용 스킬을 커스터마이즈할 수도 있죠. 회사 내에서도 각 직원이 자신만의 작업 방식과 워크플로우에 맞게 스킬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엔스로픽이나 서드파티의 영업 아웃스위치 스킬이 유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회사 브랜드 톤, ICP,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추가해서 커스터마이즈하고 개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업 담당자의 카피라이팅 스타일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카피라이팅 스타일에 맞게 스킬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거죠. 물론 개인으로서 스킬 제작에 능숙해지고 특정 도메인 전문성으로 스킬을 만든다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서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스킬을 직접 만들까요? 먼저 엔스로픽이나 서드파티 제공자의 스킬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여러 개 있지만 진짜 핵심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회사에는 고유한 작업 방식과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스킬을 만드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수동으로 작업을 한번 수행한 다음 스킬로 저장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킬을 바로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드파티의 메타 광고 스킬을 다운로드해서 가져와 제 계정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스킬과 제 특정 지식 소스를 결합해서 광고 제작을 도와주는 새 스킬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는 새 스킬이 만들어졌습니다.
엔스로픽의 기본 제공 플러그인과 스킬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스킬에 가서 편집을 클릭하고 클로드로 커스터마이즈하거나 플러그인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프롬프트와 참조 파일만으로 제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스킬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을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화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 작업을 할수록 스킬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이에서 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같다고 할 수 있죠. UX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사람의 개입을 추가할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도 고려해야 하죠. 어떤 컨텍스트 균형이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지, 기능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는 것까지요. 스킬의 아름다운 점은 프롬프트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스킬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얻기까지 인포그래픽 스킬을 대략 5번 정도 업데이트하고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스킬을 만들거나 커스터마이즈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상적인 단계별 프로세스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스킬에서 AI 에이전트에게 더 나은 작업을 위해 어떤 지식 소스나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 스킬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갖추길 추천하는 컨텍스트나 참조 파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설명, ICP 설명, 링틴 등에 사용한다면 보이스 퍼스널리티 등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전략도 있고 저는 유튜브, 링틴 등을 위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라이팅 프레임워크도요. 이것들은 여러 스킬에서 재사용하는 문서들이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직 이런 참조 파일이 없다면 클로드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저는 리서치, 아이디어 발굴, 스크립팅을 위한 스킬을 만들 때 나중에 제공할 유튜브 전략 문서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 유튜브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했고 보시다시피 플래닝 모드를 통해 질문 등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컨텍스트를 얻게 되고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클로드가 유튜브 전략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이 문서를 제가 만드는 여러 유튜브 스킬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개 갖추면 스킬 제작이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이걸 갖추면 물론 에이전트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구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항상 좋은 출력 예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실제 제작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물론 프롬프팅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확한 과학은 아니지만 스킬의 좋은 첫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포함할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스킬의 이름과 스킬이 어떻게 트리거되어야 하는지 정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스킬 이름은 인포그래픽 제너레이터이고 사용자가 인포그래픽을 생성하거나 만들고 싶다고 언급할 때마다 트리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이전트가 메타 설명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프롬프팅과 마찬가지로 스킬의 목표나 목적을 정의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짧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제 브랜드 스타일에 맞는 퀄리티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스킬입니다. 링틴과 뉴스레터를 위한 제 브랜드 스타일에 맞게요. 그런 다음 클로드에게 이 스킬에서 사용해야 하는 커넥터, API, MCP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스킬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테이블이나 페이지,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면 여기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시간을 들여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 무엇을 포함할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언제 사람의 개입을 원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 개입을 원하시나요? 클로드의 동적 QA 박스로 체크박스, 자유 입력 필드, 단일 선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UX 디자인과 비슷해집니다. 이 작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짧다면 프롬프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파일을 읽어야 한다면 각 단계에서 그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조 파일이 아직 없더라도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를 붙여넣고 그 컨텍스트로 해당 스킬의 참조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킬, MD를 매우 깔끔하게 프로세스에 집중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는 참조 파일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킬의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출력을 기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 방법은 사람 개입 단계에서 클로드에게 항상 여러 개의 일회성 출력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나 개념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5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킬에 대한 규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스킬을 실행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규칙으로 작성하세요. 이 섹션은 스킬을 개선할 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칙 섹션에서 2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의 필수 단계로서 지시 파일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 개입과 함께 여러 변형을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함하면 정말 좋은 것은 프로그레시브 업데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되도록 지시해서 자가 학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스킬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정의할 때마다 규칙 섹션을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것은 사용자가 최종 결과를 승인하면 좋은 예시로 저장하도록 프로세스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학습하고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제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 호출이 좀 더 쉬운 코드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래시 커맨드로 바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프롬프트에서 이미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먼저 어떤 콘텐츠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제 영상의 일부를 붙여넣겠습니다. 처음 프롬프트 이후 업데이트한 것 중 하나는 어떤 플랫폼용인지 먼저 물어서 어떤 포맷으로 생성해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링튼이고 보시다시피 제가 지시한 대로 QA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비주얼이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인포그래픽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체크박스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반복했습니다. 이제 여러 변형을 생성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을 시각화할지 제안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킬의 구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죠.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이 프롬프트를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서너 번 반복하면서 규칙을 추가해야 했죠. 반복적인 과정이 됩니다. 핵심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상당히 강력하고 정말 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끝에 이 박스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유지 및 최종 확정을 클릭하면 좋은 출력 예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학습하게 됩니다. 모델에게 변경사항을 어떻게 지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선과 업데이트에 대해 기억할 경험 법칙은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스킬 MD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스킬 MD의 핵심은 많은 추가 정보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핵심 프로세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참조 파일을 추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특정 작업뿐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을 하면 예를 들어 제 인포그래픽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은 배경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규칙을 추가하거나 지시 파일을 업데이트하세요. 소프트웨어, MCP, 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수동으로 필요한 작업을 안내한 다음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MCP 참조 문서를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버전이 마지막 버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이 잘 작동하고 마켓플레이스나 팀원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클로드에게 해당 스킬의 zip 파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zip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GitHub를 통해서도 스킬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이런 스킬이 여러 개 있다면 여러 스킬을 결합하고 커맨드, 에이전트, 특정 커넥터를 추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플러그인으로 번들링할 수 있는데 클로드에게 플러그인을 만들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모든 스킬 등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포함시킨 다음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고 다시 공유하고 싶다면 zip 파일이나 GitHub에 업로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이고 여러 부서에 걸쳐 다수의 플러그인이 있다면 전체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러그인에 번들인 이것은 클로드 코드와 함께 만들어서 GitHub에 업로드해야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가이드를 공개했으니 아래 설명한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인포그래픽 스킬을 포함해서 저와 팀이 만들고 있는 모든 스킬과 플러그인에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것을 목록화한 제 AX셀러레이터, AI 커뮤니티를 확인해보세요. 매주 AI 워크숍도 진행하며 이런 유형의 도구들을 훨씬 더 깊이 다룹니다. 비즈니스 시작 방법, 첫 번째 고객 찾는 방법에 대한 블루프린트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로드 퓨어웍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